네, 어제 저녁 8시 33분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지진의 강도도 강도지만 여진의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지진 발생을 미리 알 수는 없는지 정태웅 세종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8시 33분에 규모 5.0의 지진이 있었고요. 이제 뭐 24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추가 여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본진이죠. 큰 지진이 나고 나면은 그게 한꺼번에 단층이 깨지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남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군데군데 작은 부분이죠. 그 예. 본진보다 작은 부분이 깨지면서 본진에 비해서 규모가 1단계나 2단계 낮은 예. 그런 수준의 여진이 뭐 최장 뭐 한 달 뭐 이렇게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여진 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그렇게 본진에 비해서는 그 약하지만.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번 울산 지진이 5.0 규모, 역대 지진 가운데 5번째라고 하고요. 12년 만에 강한 지진인데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었을 때 네. 일본 열도의 그 진앙 가까이는 2m 정도 예. 그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딸려서 한반도도 최대 5cm 가량의 그 이동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 지각은 용수철과 같이 이렇게 응축이 된 게 언젠가는 이렇게 반동으로 풀리는 게 이게 지진인데요. 그러면은 5cm 움직였으니까 이게 5cm 정도 최대 5cm 뭐 곳에 따라서는 작아집니다만 예. 그런 지진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2015년도에 연평도 근해에 그 4.9 규모 4.9의 지진이 안 나던 곳에 두 차례 그리고 많은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그 동일본 대지진의 그런 영향으로 이번에도 그런 통상 안 나는 규모의 예. 지진이 네. 났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뭐 규모는 작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좀 지진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규모가 큰 지진도 이례적으로 발생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이런 강한 지진들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더라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지진 안전지대 이렇게 예. 뭐 불리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국제적 기준으로 이렇게 빈도를 보면은 중규모 수준의 지진국이다 이렇게 그 위치매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절대 우리나라는 지진 안정지대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주위에 그 동일본 대지진과 같이 큰 움직임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으로 이번과 같은 중규모의 지진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예. 이 점 유념하셔야 될 것 동일본 같습니다. 대지진 이후에 이제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전보다 더 이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도 되겠습니까? 동일본 대지진뿐만 아니라 주위에 그런 그 지진의 큰 움직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응력이 축적이 되니까 예. 그러한 그 큰 중규모 정도의 지진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규모 5.0이면 통상 어떤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피해가요? 규모 5 정도면은 보통 건물에 금이 갈 수준이 되고요. 예. 농가 같은 데는 넘어지고 도게 됩니다. 일례로 1960년대 니가타 지역에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요. 예. 농촌 지역에 그런 가옥들이 무너져서 규모 5.2에 5명 정도의 예. 희생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지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진들을 미리 알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 지진 예측이라는 게 아직 현대 과학으로 이렇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언젠가 난다 하는 거는 최근 저 인공위성의 그 네. 위치 측정 장치로 해가지고 언젠간 날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정확한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예. 앞서서도 잠깐 자료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심해에 사는 산갈치가 해수면으로 올라온다든지 두꺼비가 떼를 지어 이동한다든지 또는 뭐 돌고래가 집단 폐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지진의 뭐 전조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거는 그 일정한 법칙이 좀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전조가 있는 지진이 있고 그다음에 전조 없이 바로 나는 지진이 있고 예.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 심해저에서 이렇게 며칠 전에 혹은 몇 주 전에 이렇게 생물이 이상 반응을 나는 경우는 전조가 있어서 그 전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그 반응하는 그런 생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예. 전조 현상이 있는 지진의 경우는 동물들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군요. 그것은 이제 확실한데 예. 문제는 지진이 전조 현상이 강하게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일반적으로 지진 예측에 이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일상적으로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통해서 지진의 어떤 전조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1975년도에 그 중국에서 요동 지진의 케이스의 일인데요. 예. 며칠 전부터 그 동물들이 그 이상적인 반응을 봐가지고 주민 5만 명을 대피를 시켰더니 그 이윽고 그 7.0 지진이 나가지고 네. 많은 건물이 도괴됐는데도 불구하고 희생자가 극히 적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대대적으로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이것이 성공 케이스다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바로 1976년 이듬해 당산 지역에는 이런 전조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만 나오고 미처 그 전조 현상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전에 8.0 지진, 더 큰 지진이 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라는 게 그 전조 현상이 그 일률적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동물을 이용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적어도 전조 현상이 있는 지진만큼은 미리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진이 있는 케이스죠. 네네. 전진이 있는 케이스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것에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예. 전진이 없으면은 갑자기 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럼 전진이 있는 그 지진에 대해서는 이런 동물의 이상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뭔가 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런 연구는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 전체 다- 동물을 이용한 전체 지진 예보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방사성 기체를 이용해서 지진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방사성 기체를 이용한 그 지진 예측은 1970년대부터 예. 일본에서 라돈 가스라든가 이런 일부 가스에 대해서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물질에 대해서 그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물질이 이번에 개발이 됐으니까 그게 과연 그 모든 지진에 그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뭐 지진 예측도 중요하지만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그 강진 때도 보니까 막 고층 건물들이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런 지진 안전 대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1988년대부터 고층 건물에 대해서 3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지진 안전 그 내진 기준이 의무화돼 가지고 그 이후의 건물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만 네. 그 이전 법제화 이전의 건물들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그것은 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높은 건물들은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가 다 돼 있는 거죠. 예.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요즘 건축법은요? 제가 알기로는 6.5면 예. 상당히 일본과 대비했을 때 예. 그 정도면은 충분한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용 세종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